렉처 13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3강에서는 attention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RNN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갖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었다면, 이것이 하나의 인풋에서 여러 개의 아웃풋, 혹은 여러 개의 인풋에서 하나의 아웃풋, 또 many to many,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sequence to sequence, 그러니까 RNN을 이용한 sequence to sequence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인풋이 x1부터 xt까지 시퀀스가 있고, 아웃풋은 y1에서부터 yt 프라임까지, 이게 t와 t 프라임이 꼭 같을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RNN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를 프랑스어로 트랜슬레이션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인풋이 we are eating bread,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한 스텝마다 이제 입력이 되면, 그러면 이것을 이 인코더가 이 처음 ht-1과 그 다음에 xt를 가지고 어떤 포워드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ht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그 입력의 끝까지 입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두 가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Initial Decoder State S0. 그래서 이제 이쪽을 우리가 인코더라면, 이쪽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해내는 거죠. 뭐 프렌치어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C를 또 만드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C가 HT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H4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S0와 C를 이용해서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S0는 S1으로 바뀌죠. 이걸 우리가 이제 디코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코더는 현재의 그 입력 Y0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이게 오타네요, 그죠? ST-1 그리고 이제 지금 컨텍스트 벡터 C를 이용해 가지고 ST를 디코딩하게 된다,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Y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페니쉬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예가 되겠네요. 그러면 에스타모스라고 하는 그걸 다시 입력을 받아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S2는 Y1과 그리고 S1 그리고 지금 아까 봤던 컨텍스트 벡터 C,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그 다음 S를 또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그 S2를 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또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속 하면은 결국 이제 마지막 스탑까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죠? 자, 이런 어떤 시퀀스 투 시퀀스의 RNN을 이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만든 설명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참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이 알라머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주 이해하기가 좋아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각 해당되는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코리안으로 봐도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 어텐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이 지금 각 파트들이 다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이 앞 조금 전에 봤던 것은 이 그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들어오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통해서 이 보라색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금 로딩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뭐 아주 유익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쭉 따라가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영상이 로드가 안 돼서 이것을 마치겠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만약에 이쪽에 있는 그 인풋 시퀀스가 굉장히 길다면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t가 뭐 1000이다. 이거 엄청나게 긴 어떤 그런 문장들이 입력이 되면 그러면 이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서 인코딩을 한 후에 결국 여기 있는 하나의 어떤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것에 다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바로 이런 바틀렉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fixed size의 벡터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모두 넣는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는 S1, S2, S3, S4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를 매 디코더, 지금 이 디코더에 실제로 이 스페니쉬의 단어를 하나하나 끄집어낼 때마다 디코더의 각 스텝에서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을 하자. 그런데 새로운 어떤 컨텍스트 벡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론 어떤 특정 히든 스테이트가 그 전에 있던 히든 스테이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어떤 입력이 이게 조합이 돼서 이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H3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에서 이 H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인풋의 정보들이 거기에 인코딩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속 새롭게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해 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출력 단어를 예측하는 매 시점마다 인코드에서의 전체 입력 문장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자. 그런데 그 입력 문장 전체가 다 동일한 비율로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에서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입력 단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tten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attention은 제일 먼저 이 alignment score, 이 스케일러의 alignment score를 먼저 계산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f attention이라고 하는 함수는 st-1과 hi 이 두 개의 forward 방향의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사도 이 두 개의 사이의 어떤 유사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면 그 히든 스테이트, 이니셜 디코더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 이니셜 디코더 스테이트에서 We are eating bread라고 하는 것에 스페인어로 뭔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때 그 말이 그것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혹은 제일 스타트하는 것에 스페니시 단어 그것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히든 레이어의 이 벡터들 중에 뭔가 관련이 가장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 논문에서는 atten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align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align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여기서 이제 alignment scor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각각 여기서 이제 ETI를 구하죠. 이게 이제 E11, E12, E13, E14를 각각 이 펑션의 attention, 이 similarity를 계산해 가지고 구하면 그래 가지고 우리 이제 normalize 하는데 이 softmax로 normalize를 하자.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attention weight라고도 하고 attention score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11, E12, E13, E14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그런 범위를 가지지만 소프트맥스는 뭐예요? 소프트맥스는 이것을 exponent E의 EIK를 전체를 우리가 K로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exponent의 E의 IJ 하면 얘가 이제 우리가 A의 IJ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exponent를 apply 해가지고 전체를 다 대가지고 대서 나누면 결국 이 전체를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또 오타예요. 1. 그래서 ATI는 뭐 다 더하면 1이고 0에서 1 사이에 값을 갖는 어떤 확률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11부터 A14까지 그러한 값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alignment score를 가지고 attention weight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weight.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갑자기 얘가 16페이지고 15페이지 그 다음에 있어요. 이게 좀 페이지가 뒤죽박죽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해. 아까는 우리가 컨텍스트 벡터가 이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현재마다 그때마다 우리 계속 뭐를 어텐션 해야 되는가, 뭘 초점 맞춰야 되는가 라고 하는 컨텍스트 벡터를 그냥 이 시그마의 ATI의 HI를 곱한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히든 인코딩 할 때 이 히든 벡터들이 있는데 그 히든 벡터들과 그다음 방금 구한 그 attention weight 중에서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요거를 이 값이 크다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H2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봐야 될 그 단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컨텍스트 벡터가 바로 각각의 H와 그 다음에 A의 weighted sum으로 그렇게 이제 CT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뒤돌아가 가지고 4번에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ST를 구하는 거죠. ST는 S1이라고 하는 것은 Y0와 지금 현재의 그 우리가 번역하는 스페니쉬의 그 단어, 현재 단어 그리고 현재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ST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때 S0도 쓰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S와 C와 YT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전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의 RNN에서는 어텐션 없이 할 때는 이 CT가 고정되어 있는 컨텍스트 벡터였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는 거죠. 바변돼서. 그래서 에스타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weare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스페니쉬로 번역하면 에스타모스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에스타모스가 weare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의 값의 조합으로 돼야 되니까 A11과 A12가 각각 0.45고 A13, A14는 0.05 해서 다 더하면 1이 되는 그런 어떤 확률 값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가 바로 이게 인풋 시퀀스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부분 얼마만큼을 우리가 어텐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 다시 이 S1이 구해졌다 그러면 이 S1이 다시 들어가서 이 각 H1, H2, H3, H4에서 우리가 또 이 attention의 스코어를 또 구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구해서 다시 또 이제 attention weight를 또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C2를 구할 수 있죠. 그죠? C2는 결국 여기에 시그마의 HI의 A 그 다음에 2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형태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2를 구하고 C2를 구하고 나면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또 새로운 컨텍스트 C2를 구하고 그 다음에 C2를 이용해 가지고 S2와 Y2를 구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miendo 이게 이제 eating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 A의 2, 3이 이
0.8 가장 큰 값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이 값, 이것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디코더에 지금 이게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디코더인데, 디코더의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인풋 시퀀스가 더 이상 하나의 어떤 벡터로 통해서 바틀렉이 되지는 않고, 디코더의 각 타임 스텝마다 컨텍스트 벡터는 이 인풋 시퀀스에 어디를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나타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어떤 특정한 예제에 보면 이제 English to French translation에서 이런 attention을 이용하면 그 이 attention에서 그 AI 그러니까 attention weight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는데, 인풋이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was signed in August 1992 이렇게 인풋이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 이거 뭐 프랑스어를 못 읽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attention weight가 뭐 the agreement on 또 각각에 대해서는 하나씩 매핑이 되지만,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in August 1992도 그대로 이렇게 1대1로 매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 그린에서 보면 European Economic Area라고 하는 것이, area가 이제 이 zone에 해당되는 것에 여기에 이제 attention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유로피언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해당되는 단어에 매칭이 되는 애들이 attention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빨간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코더는 이 HI가 어떤 순서가 있는 어떤 시퀀스 형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서가 없는 집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we are eating bread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온 것이 아니라도 그냥 그 정보를 잃어버리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이 순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앞에까지는 이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이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 그 RNN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텐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먼저 이미지가 입력이 들어오면 CNN을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grid of feature, 그러니까 이 피처 정보들, 그 CNN의 제일 말단에는 우리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피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3x3의 그리드로 해가지고 피처를 매핑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재 이 디코더, 그러니까 이 캡셔닝, 이미지 캡셔닝 하는 이 파트에서 제일 처음 이 S0가 있다고 치면, 그 S0와 ST-1과 이 HIJ 각각의 파트들을 가지고 앞서 봤던 그러한 이제 attention의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alignment square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E111 뭐 이렇게 각각 값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softmax를 사용해가지고 softmax를 사용해서 attention weight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가 summation 하면 1이 되는 그런 어떤 그 softmax를 통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attention weight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리드 오브 피처 그리드가 얘 어떤 적절한 함수를 통해서 이 weighted sum으로 해서 이제 CT를 다시 CT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CNN을 통한 피처 그리드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텐션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1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입력을 주고 그 다음에 S0와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우리는 S1을 구해내고 그 S1을 가지고 이 또 단어를 출력을 하면 cat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출력이 된다. 여기는 결국 이제 고양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 돼서 cat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내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cat을 하면 이 S2를 다시 또 여기에 H에 해당되는 피처 그리드와 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이 alignment square 이 IJ를 또 구하게 되죠. 이게 그 다음엔 또 다시 우리 softmax를 통해서 또 attention weight를 또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 attention weight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처 그리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 CK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을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C2를 구하게 되고 그 C2에 대해서 다시 또 똑같이 S2를 또 계산해야 되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S2를 통해서 우리가 아웃풋을 계산해내서 sit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outside stop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 캡셔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코더의 각 타임 스텝에서 우리는 이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인풋 이미지의 어떤 파트를 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이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한 이유 얘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a bird flying over a body of water라고 그다음에 period. 이제 이런 어떤 그 이미지 캡셔닝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각각 이렇게 이 bird가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bird에 해당되는 요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attention이 되고 있고 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가 flying이고 그 다음에 over라고 하는 것이 이 주위를 우리가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body of water 이제 water는 이 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물이기 때문에 이게 water를 초점 맞춘다. 그래서 이 각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따라가 보면 바로 이 전체적으로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 예제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 dog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진행할 때는 바로 이 파트를 보더라.
그 다음에 stop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또 이 파트를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people이라고 할 때는 또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파트를 보고, 그 다음에 tree라고 하는 걸 하니까 이 giraffe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에 대해서 이 attention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RNN에서 어떤 특정한 그 파트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경우에 바로 이 attention이 아주 좋은 메커니즘으로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휴먼 비전에서 이 포비아, 이 지금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 망막과 렌즈를 지나서 이렇게 코니아, 망막과 푸필, 이제 수정체를 통해서 이 렌즈를 통과하는 어떤 빛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망막 레티나에 맺히게 되는데, 이게 아까 이 코니아는 각막이죠, 각막.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빛을 디텍트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 시신경으로 옵티컬 너브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정면에 이게 이 옵티컬 액시스를 통해서 정면으로 보는 이 파트가 우리가 이 포비아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포비아라고 하는 부분에 실제로 이제 많은 어떤 그 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좁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정면을 보면서 주변 시야를 느끼려고 해보면 아주 블러링된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 내가 특정 부분을 보려면 이것이 눈동자가 돌아가서 그 포비아가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부분을 주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아주 이렇게 빠른 어떤 스무드하지 않고 눈이 탁탁탁 튀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세카딕 모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카딕 모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어텐션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계속 어떤 부분들을 띄엄띄엄 떨어지면서 보고 있는 그것이 꼭 이 어텐션 웨이트, 각 타임 스텝에서의 어텐션 웨이트가 바로 휴먼 아이의 세카드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주시해서 보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퀘션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어떤 특정 영역을 보면서 우리가 정답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를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어텐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어떤 응용에서 이런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일반화시켜서 이 어텐션 레이어가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풋은 여기서 이제 조금 달리 쿼리라고 하는 쿼리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이것이 앞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ST, 그러니까 디코더에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 그게 우리가 S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인풋 벡터는 여기서 이제 우리 앞에서 예제에서는 우리 H가 되겠어요. HI. 그래서 그 현재의 이 H라고 하는 것이 인풋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S라고 하는 그 쿼리 벡터가 있을 때
얘가 가장 유사한 그러한 h가 뭐냐를 이렇게 찾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similarity func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결국 이제 attention 레이어는 바로 이 S와 이 H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이런 attention square를 만드는 어떤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와 쿼리가 여기서 이제 S를 했어요. 쿼리와 그 다음에 H 인풋의 어떤 이런 함수 이런 alignment square를 만드는 attention function을 통해서 우리가 이 i를 만든다. 이게 이제 결국 similarity, 얼마나 내가 지금 현재 어디를 가장 많이 잘 보는가. 왜냐하면 만약에 seagull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면 그 seagull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원래의 이 벡터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seagull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위한 어떤 그 피처 벡터 이 h와 유사할 것이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유사한가 similarity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normalize 해가지고 softmax로 만든 걸 우리가 attention weigh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그 어떤 결과 output, 여기서 말하는 이 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s가 되겠어요. 그 다음 결과 이 s 여기서는 2가 되겠죠. 이 s2를 다시 새롭게 만들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attention weight와 그 다음에 이 h 여기서는 x죠. input 그것들을 가지고 weighted sum으로 해서 나온 어떤 결과, 이것이 우리가 output 벡터다. 그래서 이 attention layer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input이 있고 결국 output이 있는데, 그 output은 바로 이 S2죠. 자, 그래서 여기에 attention에는 우리가 query, 얘가 input query고, 그 다음에 input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similarity 펑션을 쓸 것인가, 이 f라고 하는 것이 또 input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f 이 세 가지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그 다음 s를 만들어내는 요까지를 우리는 attention layer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similarity 펑션을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게 이제 dot product를 쓰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 s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라고 하는 애는 다 동일한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dot product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similarity를 계산해 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similarity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dot product를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 scaled dot product라고 해서 이 디멘션에 이 DQ라고 하는 것은 이 쿼리 벡터의 이 디멘션이 되겠어요. 그 디멘션의 스퀘어 루트를 통해서 나누는 값으로 이렇게 similarity를 계산하는, 이걸 우리가 scaled dot product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dot product인데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similarity 굉장히 큰 값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이게 softmax에서는 saturation이 된다. 왜냐하면 E의
아까 우리가 이 alignment score,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우리가 exponent에 2에 뭐 t, ij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다 exp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값이 커지면 이 exponent 값이 훨씬 더 커져서 그것에 이 saturation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anishing gradient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스케일 값을 가지고 이게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이너 프로덕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A, B를 이너 프로덕트 한다는 것은 A의 값과 B의 norm, 그 다음에 코사인, 앵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A와 B가 어떤 콘스턴트 벡터 D 디멘션의 콘스턴트 벡터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이 A의 norm은 각 A의 엘리멘트의 제곱에 스메이션 해가지고 루트를 취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A에다가 D에 스퀘어 루트를 한 것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스퀘어 D로 나눠주자, 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우리 이 쿼리가 여러 개의 어떤 멀티플 쿼리 벡터, 이게 NQ인데 NQ 개만큼의 어떤 그런 여러 개의 어떤 쿼리 벡터를 갖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앞서서는 바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지만 도트 프로덕트지만,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스 곱이 되겠어요. 시뮬러리티가. 그래서 이게 멀티플 쿼리 벡터를 사용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에 저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린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건데, 이거 우리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어 가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된다. 모델 안에 보면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누게 되는데, 인코더에서 인코딩한 후에 컨텍스트를 뽑아주고 그 컨텍스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디코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컨텍스트 하나 만들어서 구하게 된다, 이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아주 복잡한 하나의 어떤 벡터로 되는데, 이 있는 그 데이터의 양이 커지면 이걸 하나의 어떤 벡터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애니메이션도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또 안 되네.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리려 하는 것은 Illustrated Transformer라고 하는 이 것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쭉 다시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쿼리와 키와 밸류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개념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풋 X를 이렇게 키라고 하는 것과 밸류, 이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분리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이 x 인풋이 있으면 인풋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w를 곱해서 키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밸류 벡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쿼리 벡터가 들어오면 그 쿼리 벡터는 지금 우리가 멀티플 쿼리를 쓰니까 Q1, Q2, Q3, Q4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풋 벡터가 있으면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인풋을 키와 밸류를 나누니까 이 것으로부터 이 키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키와 이 쿼리와 각각 이 시뮬러리티를 매칭을 시켜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너 도트 프로덕트로 하니까 이게 매트릭스에 구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케일드 도트 프로덕트로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E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맥스를 통해서 이 A를 구하게 되죠. attention weight를 소프트 맥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X를 가지고 이 weighted sum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이 value 매트릭스 이 V를 이용해서 V와 이 attention weight를 해서 우리가 Y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를 이제 계산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쿼리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이 있으면 그리고 키와 밸류로 바꾼 후에 조금 전에 봤던 similarity를 계산하고 attention weight를 계산한 후에 그 attention weight와 인풋으로부터 구한 밸류를 가지고 바로 아웃풋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입력 자체에서 우리는 인풋 벡터마다 각 하나의 쿼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아까 우리가 있던 여기서 내가 내 자체가 이게 이런 인코딩을 할 때 나의 어떤 입력에 대한 것끼리 뭔가 이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이게 이제 because it was too tired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그 동물은 이 거리를 건널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it was too tired. 이게 너무 지쳐서 여기서 말하는 it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animal에 해당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too tired라고 하는 거 대신에 wide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게 이 it은 바로 street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동물은 그 거리를 건너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멀었기 때문에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이 지금 뒤에 있는 이 단어가 인풋이 뭐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바로 앞에 있는 그 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코딩 될 때 어떤 식으로 인코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그 어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문장에 보면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라고 하는 것에 이 tired 대신에 wide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이 앞에 있는 it이 앞에 있는 street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animal을 가리키는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elf attention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self attention layer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인풋 하나마다 쿼리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풋 벡터가 x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쿼리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쿼리는 WQ를 곱해서 우리는 쿼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 쿼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풋에 대해서 키를 구하고 그래서 키에 대해서 인풋에 대한 쿼리에 대한 바로 이 similarity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similarity는 나의 인풋끼리 우리가 이제 관계를 보는 거죠. 아까는 이 attention이 이 영어를 프렌치로 바꾼다고 했을 때 현재 이 프렌치 디코딩하는 프로세스의 것이 쿼리고 그다음 그 쿼리와 인풋 이 영어 단어들의 어떤 인풋을 가지고 similarity를 체크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 나의 인풋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similarity를 계산하고 거기에 attention weight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alue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리절트를 계산해내는 그러한 형태로 생각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 입력의 어떤 순서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 벡터를 이렇게 퍼뮤팅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섞는 거죠. x1, 2, 3가 아니고 x3,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바꿔버리면 똑같은 이 형태로 해서 매트릭스의 이 로 칼럼이 바뀐 것, 로의 어떤 위치가 바뀐 것 형태로 해서 쿼리와 키가 똑같은데 단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imilarity도 약간 바뀌는 거죠. 이 x3 때문에 q3가 되고 그것 때문에 순서가 3, 1, 2, 3, 1, 2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결국 여기 있는 이 similarity 결과도 다 위치적으로만 바뀌어 있지 실제 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attention weight도 똑같이 퍼뮤티드 된다, 그죠? 그리고 또 value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퍼뮤티드 되고 그러니까 아웃풋도 역시 퍼뮤티드 돼가지고 y3, 1, 2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self attention layer에서는 이런 permutation equivalent 하다. 그래서 similarity에 대해서 펑션을 apply 하는 거는 이 펑션을 apply 한 후에 그냥 similarity를 계산하는 거 혹은 아니면 이제 permutation을 apply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self attention layer는 어떤 벡터의 어떤 집합 순서가 아니라 집합 상에서 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self attention은 이 실제 어떤 프로세싱 하는 동안에 그 벡터의 순서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인풋에다가 또 추가를 해가지고 이 실제 위치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울레이 인풋과 합쳐져서 사용을 하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치 정보를
포함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asked Self Attention Layer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적으로 쭉 갈 때 X1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때는 X2, X3에 대해서는 보지 말고 이 X1에 대한 키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X2를 할 때는 X1과 X2 해서 이걸 X3는 보지 말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스크 아웃 시켜서 가지고 보도록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그 다음 단어들에 대한 것을 프리딕트 할 때는 앞에 미리 우리가 look ahead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mask를 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것을 우리가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뭐 생략하고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CNN을 가지고 셀프 어텐션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제 피처를 우리가 채널 C와 그 다음에 HW 해서 위스와 하이스의 어떤 그리드로 피처를 구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C 프라임의 동일한 디멘션의 쿼리와 키와 밸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처럼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쿼리와 키를 가지고 시뮬러리티를 구하고 그것에 소프트 맥스를 해가지고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과 이 밸류와 이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이렇게 C 프라임의 어떤 결과를 구해내면, 그러면 그래가지고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다시 C 곱하기 H 곱하기 또 어떻게 되죠? W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결과와 원래 오리지널 그 피처의 결과를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이렇게 하면 셀프 어텐션 모듈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그대로 이건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미지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싱 시퀀스를 프로세싱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선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ordered sequence를 가지고 하는데, 이 굉장히 긴 시퀀스에 대해서도 하나의 어떤 RNN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이 마지막 HT가 시퀀스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패러럴하게 처리할 수는 없이 시퀀셜하게 히든 스테이트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퀀스를 가지고 1D 컨볼루션 형태로 해서 옆에 있는 인접한 애들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쓰는 거죠. 그래서 멀티 디멘셔널 그리드 형태로 작동을 시키는데, 이런 패러럴하기는 좋은데 이 긴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을 전체 우리가 홀 시퀀스를 다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면 벡터들의 집합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어떤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각각의 아웃풋이 모든 인풋을 다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패럴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대신에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죠.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래서 이 논문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블로그의 자료,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를 여러분이 한번 쭉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도 보고 해보면 아주 잘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input x1, x2, x3, x4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먼저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먼저 거쳐서 그래서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각각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이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정규화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각 해당되는 벡터에 대해서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여기에 또다시 레지듀얼 커넥션을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이 바로 트랜스포머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어떤 벡터가 있으면 아웃풋으로 다시 또 벡터를 출력해 내는데 여기에 벡터들 사이에 인터랙션은 셀프 어텐션에서만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MLP가 각 벡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고 패럴하게 구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이런 그 트랜스포머 블록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블록을 사용을 하고 디멘션은 512 디멘션으로 하고 이제 6개의 헤드, 멀티 헤드를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트랜스포머를 이 트랜스퍼 러닝 기법을 써서 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위해서 이미지넷의 어떤 그런 이 상황을 그대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많은 어떤 텍스트를 다운로드하고 랭귀지 모델링을 위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트레이닝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NLP 태스크에 대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파인 튜닝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실험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두 줄의 정도의 결과를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아주 긴 트랜스포머가 작성한 그런 글을 생성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talktotransformer.com이라고 하는 데서 직접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ummary를 하면 이 RNN 모델의
이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면 각 타임 스텝에서 인풋의 어떤 다른 파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활용이 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f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사용을 하면 이 아주 파워풀한 뉴럴 네트워크 프리미티브로 할 수 있고, 그 셀프 어텐션을 포함한 그런 트랜스포머 블록을 아주 이렇게 그 레이어를 깊게 만들어서 이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니까 이런 어텐션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